서부로 나뉘어가지고 줄다리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서부팀이 확실한 이깁니다. 화이팅! 서부가 이기면 홍진이 들고 동부가 이기면 국가가 부흥합니다. 화이팅! 많은 주민들이 동참을 해서 이 줄을 만들었습니다. 총 길이는 예년과 같이 80m를 기준으로 해서 꼬리줄을 6가닥으로 하고 34민의 독립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33가닥의 줄을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줄림으로 자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산고등학교에서 영산 줄다리기 시범을 보이러 왔습니다. 우와! 학생들이 지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과 그리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승리를 위한 고사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2월 11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암줄과 숫줄이 모여서 정말 동서부가 하나 되는 그런 멋진 광경이 연출될 것입니다. 지혜와 용기도 거듭 발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 하나이다. 올 한 해 우리 가족 아무 탈 없이 건강하고 무사히 잘 넘기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습니다. 병졸들, 장군들, 이게 군사가 우리 동부 군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싶습니다. 옛날에 사람이 많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그 상임에서 메고 갔거든요. 지금 이제 사람이 인구가 간파하다 보니까 방구 이게 무게는 무겁고 그러다 우리가 소리를 만들어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아주 옛날부터 영산은 4개 리동이 있는데 서리하고 동리는 서부로 칭하고 교리하고 성내는 동부로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4개 읍면이 다 참여를 합니다. 제가 저기 있는 깃발도 막 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이런 축제를 하니까 되게 신났던 것 같습니다. 영산 줄다리기는 쌍줄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릿줄과 몸통줄, 꼬리줄과 젖줄로 이렇게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누어 있습니다. 일본 사츠마 센다이시하고 문화교류를 영산 줄다리기와 매년 하는데 일본 사츠마 센다이 줄은 배줄을 형태를 가지고 있고 암줄과 숫줄이 하나 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62회 3.1민족문화제 황선희 대장님께서 징을 올리겠습니다. 하나, 둘,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1년 동안 재수 좋고 가족들 건강하고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잘 되고 모든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잘 갑니다. 국민 여러분들이랑 같이 줄다리기해서 너무 재밌고 즐거웠고요. 집안의 그 애군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려고 가져갑니다. 예. 3年ぶりに行われた霊山綱引き素晴らしい天気の中ですごく堪能させてもらいました。 청진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발길 닿는 곳 어디든 병원이 되는데요.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명의, 우리 동네 주치의를 소개합니다. 광주 우산동의 한 병원. 아침 일찍부터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로 붐비는데요. 봅시다. 수술은 있어요. 평소에 이렇게 막 걸적이 일어나요? 두 개 똑같이. 두 개 똑같이? 내가 처방 하나 해드릴까? 부드럽게 하는 약을? 네. 평범해 보이는 병원이지만 사실 아주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21년도에 광산구 우산동에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병원들은 환자가 병을 찾아갑니다. 하지만은 우리들 의원은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서 진단을 하고 또 상담을 해주는 곳으로서 오전 진료를 하고 요일을 따라서 오후에는 방문 진료를 하게 되고 또 의사가 어떤 진단을 내렸을 때 거기에 맞는 간호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간호와 요양들을 재활치료도 같이 하게 됩니다. 주민 1000명이 뜻을 모아 만든 병원. 그래서 이곳은 의료진이 아니라 환자가 병원의 주인입니다. 단순히 병원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복지기관들과 연계해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료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휴블런스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 휴블런스 사업에서 이렇게 병원 동행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병원 진료 보시고 약 처방 받으시고 또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사업입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동네. 휴블런스 사업은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요. 덕분에 어르신들은 아플 때면 언제고 병원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와서 이제 환자들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무엇을 물어봤을 때도 그냥 환자들 편에서 그렇게 해주셔요. 다른 간호사들보다 피해는 참 환자들 마음을 너무 다 알아주신 것 같아. 이런 사람 마음을. 의료진 5명으로 구성된 작은 병원이지만 그 어떤 곳보다 알찬데요. 피부 질환부터 고혈압, 골다공증까지 다양한 증상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보통 동네 의원이라고 하는 그 1차 의료 진료에서 이렇게 보는 환자들 대부분 오시는데요. 뭐 감기부터 시작해서 뭐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이런 환자들 많이 오십니다. 원장님 역시 의료사업의 조합원이자 동네에 대한 애정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든 1차 의료기관이거든요. 공익적 의료활동, 공익적 돌봄 활동을 목표로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제 저는 이제 고용한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취지에 맞게
공익적 의료 활동을 해보고자 저도 이제 같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이제 가시게요. 우갑주님 댁에 먼저 가시고 다시 와서 김철현님 댁에 가실 거예요? 그러면 김철현님 어떤 거 하셔야 돼요? 그 방화색소랑 그 당뇨 검사할 거 좀 챙겨가지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준비하겠습니다. 네. 하루 평균 방문 진료는 5건.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많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오전 진료만 하기 때문에 처음엔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 뜻을 이해하고 응원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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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어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익숙하게 진료를 시작하는 원장님. 아파요? 이 정도쯤이야. 장애가 있어 움직이지 못하는 갑준 씨는 당뇨가 있어 체중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까 전에 밑에 있잖아요. 92. 이게 조금 높아. 그래서 다음번에는 약을 조금 제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렇죠? 조금 당뇨약을 조금 다음번에 일주일 뒤에 얘 뒤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약을 조금 당뇨약 조금 올리고 혈압약도 조금 올리고. 오늘은 수치가 평소보다 조금 높게 나왔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는데요. 이게 다 방문 진료 덕분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외래에서 환자 보는 거하고는 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더 접근하는 방법도 더 좋은 접근 방법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고 아주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은 편안해지는 하루입니다. 또 이 일이 꼭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보람이 있죠.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고맙다고 한 번씩 해주실 때나 그럴 때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보람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고 치료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특별히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따뜻한 병원을 응원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죠. 서양 중심의 예술이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한국의 미를 붓끝에 담아 그려내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의 그림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우리 고유의 예술 미나를 그리고 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김정효 작가를 만나러 충북 보은군에 가봤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어머, 이분 같은데요? 제가 유명한 작가님 계시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나 작가 김정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효 작가님. 오늘도 역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업에 한창인 모습인데요. 그런데 미나는 아무래도 좀 생소합니다. 미나가 뭔가요, 작가님? 예전에 그 서민들이 그 부적처럼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 그냥 그림으로 하여금 좋은 길을 액을 막아주고 좋은 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런 그림이 미나라고 생각해요. 예로부터 내려오는 한국적 정서가 가득 담겨 있는 민화. 서민들이 그려온 그림이기 때문에 색감에서 피사체까지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표현하는 작품 세계가 다양해 감상하는 재미가 있답니다. 본인에 따라서 취향이기도 하지만 그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 미나는 탱화처럼 좀 색깔이 좀 화려해요. 근데 저는 황토나 대자나 먹을 좀 넣어서 좀 고상한 쪽으로 그렇게 작품을 하고 있어요.
미나는 우리 민족의 생활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흔히 결의 그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서민들이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모든 소재가 그림이 되기 때문에 보통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와는 달리 깊은 공감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화려하게 만개한 꽃 한 송이가 부채 위에서 향기를 내뿜는 것처럼 말이죠. 와, 아름답네요. 한국화를 시작하면서 한국화를 그리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그냥 좀 미나를 좀 해봐라. 왜냐면 색깔을 내라고 하면 제가 마음대로 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다가 미나를 해봐라 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정말 한국화보다 미나가 더 매력 있고 더 좋더라고요. 색감을 내는데 뛰어난 감각을 타고난 김정효 작가. 각종 공모전은 물론 대한민국 미술대전 미나 부문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상까지 수상했습니다. 그렇게 미나를 그린 지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죠.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미나를 하게 된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미나는 색깔도 되게 화려하고 완성된 후에 보면 되게 만족감이 되게 크거든요. 평소 인사동 거리 같은 전통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에서 영감을 얻는다는 김정효 작가. 남다른 감성으로 그려낸 그녀의 작품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영감을 받아서 네. 만들었던 작품이 있나요? 달밤의 어흥이라고 해서 저 빨간 소나무 그 밑 작업부터 호분 작업이라고 그래요. 밑에 호분 작업을 해서 호랑이를 그냥 하나만 그리려니까 너무 좀 싱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밑에 빨간 소나무를 넣어서 창작을 조금 살짝 전복시켰어요. 전통을 계승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이 사라지고 있는 요즘. 많은 이에게 미나를 알리는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미나 명장이 된 지금 미나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더 조심스럽고 진지해졌다고 합니다. 이 미나 그리실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색깔하고 선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색. 그리고 선은 다 하고 나서에 또 선을 쳐야 되거든요. 마무리 단계에서 선이 완성도를 높이는데 좀 치중을 둔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날 저녁 퇴근 안 하시나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센스쟁이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른 사람들. 김정효 작가는 미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나를 전승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제자만 60명. 최근에는 본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미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저번에 하시는 거 해보세요. 미나 수업은 제자들의 개인 작품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진행되는데요. 좀 적게 들어가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튜브 물감 그냥 봐선 잘 몰라. 아닌데. 색감부터 선까지 일일이 챙기는 섬세함에 제자들도 덩달아 더 진지하게 작업합니다. 그럼 그림 그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만 4년 정도요. 4년? 네. 그 미나의 매력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그림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서양의 그라데이션처럼 이 발림을 하는 이 기법이 해놓고 또 한 번 더 발림을 하면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선생님요? 네. 굉장히 꼼꼼하시고 또 조금 잘못돼도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100% 다 잘못된 거 지적해서 다시 수정하고 완벽하게 될 때까지 좀 그렇게 하시는 편이에요. 많이 혼나세요? 막 이렇게 심하게 혼나시지는 않지만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요, 항상. 우리 고유의 미술로서 때로는 풍자를 담아내고 시대상을 보여주는 민화. 김정효 작가는 제자들과 함께 미나의 명백을 잇는 귀한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도 손에서 붓을 놓을 수 없죠.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더 열심히 해서 그냥 여유롭고 평화롭게 그냥 작품 많이 하면서 그냥 개인전 꾸준히 서울에서도 많이 하고 제가 명장이 됐으니까 이제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무형문화재 꿈도 가져볼 생각이에요. 미나를 통해 우리 고유의 민간 예술을 전하고 또 우리 생활 문화를 아름다운 그림에 담아내고 있는 김정효 작가. 앞으로 미나 명작으로서 가장 한국적인 멋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귀한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요. 경북 문경은 도자기의 고장 가운데 한 곳입니다. 특히 찻사발이 유명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망댕이 가마입니다. 망댕이는 문경말로 장단지 모양의 흙덩어리. 이걸 아치 모양으로 쌓고 여러 개의 반구가 하나로 이어지도록 만든 흙가마가 망댕이 가마인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옛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경북 문경입니다. 태어나서 여기서 26살 때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하고 여기서 도자기를 처음 배웠고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늘 이 마당이 놀던 놀이터였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서 흑장난도 하고 아버지, 할아버지 작업하는 모습들을 봐왔고 저도 어릴 때 그 추억들이 많은 곳이라서 사실 여기 오면은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도공의 사명감으로 전통을 지켜온 이들 덕분에 조선 후기 망댕이 가마는 도자기 공업 연구의 중요한 유적이 됐습니다. 이제는 경북 민속문화재에서 국가민속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게 된 망댕이 가마. 그 역사를 따라가 봅니다. 망댕이 가마의 시작은 조선 백자를 만드는 한 도의 명문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도예 집안, 이곳은 문경 지역의 뿌리 깊은 도자 문화를 지켜온 곳인데요. 종손이면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김영식 사기장은 현존하는 최고령 망댕이 가마의 소장자입니다. 옛날에는 오직 이 발물레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제 도자기를 처음 배울 때도 저희들 집에는 전기물레가 없었습니다.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릇들은 지금도 발물레를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루기 어려운 발물레, 그리고 집안의 상징인 나비문양. 두 가지만큼은 김영식 사기장이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인데요. 모두 이 집안 대대로 내려온 전통입니다. 편리함과 변화에 타협하지 않는 게 김영식 사기장이 전통을 지키는 방식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망댕이 가마입니다. 선대 도예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김영식 사기장도 망댕이 가마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땀내나고 거친 작업 끝에 매끈한 도자기가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백색, 다랑어리의 백색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저도 모르게 어떤 그 감정이라든가 북받침, 나만의 그 자부심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건 아마 좀 느낄 때가 없잖아 있긴 있죠. 근데 또 실패가 많았을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숙련된 기술을 가진 도공도 흙과 불의 합작 앞에선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같은 사람이 만들어도 어느 하나 같지 않은 게 전통 도자기. 붉은색과 순백색을 정하는 것도 순전히 망댕이 가마의 뜻입니다. 그리고 관음리에 이제 그 1863년에 가마가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2006년도에 이제 경상북도 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다가 현재 지금은 국가지정 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 중에 있는 겁니다. 반가운 소식 뒤에는 김영식 사기장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가마가 제가 1999년 10월 달에 마지막 불을 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사용을 해도 되는 가마입니다. 하지만은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은 옛날 이 원형이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가마가 원형이 사라지면은 지금 만드는 가마가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99년도 10월 달만 불을 떼고 그 후로는 그 가마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도자기는 불 앞에 더 견고해지지만 망댕이 가마 앞에서 사기장은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불은 뗐지만은 이건 불 속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 도공들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 떼고 나서 가마 열 때는 항상 긴장이 되고
또 어떻게 잘 나왔나 이 사실 궁금한 건 사실이죠. 김영식 사기장은 앞으로도 묵묵히 옛 가마터를 지킬 겁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그 작업하는 모습들을 봐왔고 그 봐왔던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이 인근에 다시 가마를 이어서 거기서 작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끔씩 여기 올라오죠. 하면 저도 어릴 때 그 추억들이 많은 곳이라서 사실 여기 오면은 그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한참 동안 여기 있다 내려가고 그러죠. 이곳에서 망댕이 가마를 함께 짚히던 그때가 자주 그립다는 김영식 사기장. 누군가는 도예를 손기술이라 치부해도 그에게는 혼자만의 예술이 아닌 선대 어른들의 혼이 담긴 일입니다. 그런 그가 앞으로 바라는 건 뭘까요? 좋은 작품도 중요하지만은 옛날 거를 그대로 우리 후대에 물려주는 게 그의 제 임무가 아닌가 싶어요. 백자 명문가의 자부심이 전통을 지켜냈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망댕이 가마와 전통 도자기는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야 할 우리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물고기에서 발생한 유기물을 분해해서 채소한테 돌려주고 물고기가 채소를 키우는 친환경 농법이 있다는데요. 충북 충주에서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다양한 채소를 재배하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봅니다. 귀농 귀촌하기 좋은 고장,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북 충주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살다 별 이상한 소리는 다 들어봤는데 채소 키우는 물고기가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맞나요? 네, 제가 물고기를 이용해서 채소를 키우고 있는 농장주 박병수입니다. 물고기를 이용해 채소를 재배한다? 신개념 농법으로 다양한 채소를 재배하는 박병수 농부를 소개합니다. 채소를 재배하는 물고기라니 정말 궁금한데요? 궁금증 해결을 위해 박병수 농부의 시설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쌈 채소들이 이렇게 가득해요? 네, 여기 시설이 6동이 있는데요. 뭐 로메인도 있고 버터헤드도 있고 뭐 이런 해서 6종류 정도가 지금 이 농장에서 길러지고 있습니다. 딱 봐도 싱싱해 보이는데 제가 한 입 먹어봐도 될까요? 드시겠어요? 네, 바로 뜯어서 주시겠어요? 네, 하나 따드리겠습니다. 로메인 상추를 따서 입속에 넣어봅니다. 보통 상추와는 다른 건가요? 씹으면 씹을수록 물기가 막 나 있는 것 같아요. 물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연한데요? 근데 이게 진짜로 물고기가 채소를 키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물고기가 채소를 키우고 물고기 키우는 곳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바로 저기 있습니다. 대박! 저는 건설 관련된 그 엔지니어입니다. 같이 하는 저희 동료도 마찬가지로 건설 기술자고 건설 기술에 종사를 하면서 농업의 귀향을 꿈꾸고 있다가 이 농업을 접하게 돼서 같이 뜻을 합쳐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박병수 농부와 송인섭 농부는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채소를 재배하는데요. 물고기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신개념 농법이라네요. 아니 농부님, 정말 여기에 물고기가 있네요. 어떻게 물고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쌈채소 농사 지으려고 있죠. 아니, 물고기가 우렁이 각시도 아니고 밤에 몰래 나와서 채소를 재배하나요? 직접 한번 물어보시죠. 직접이요? 네. 물고기한테 물어봐요? 네. 어이 물고기야! 물고기야, 너희는 어떻게 채소를 재배하니? 그 배설물들을 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전달이 되어서 식물 뿌리를 통해 이 흡수하게 되면 이 물이 다시 정화가 되면서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물고기 양식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재순환하는
방식으로 식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물고기들아.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 양식을 의미하는 아쿠아컬처와 수경 재배를 의미하는 하이드로포닉스의 합성어인데요. 물고기를 활용해 식물을 재배하는 친환경 농법이랍니다. 수진 리포터, 오늘은 물고기가 키운 쌈채소 수확에 나서봅니다. 농부님, 제가 또 수확을 잘 해봤으니까 이것도 좀 따볼게요. 자, 이렇게. 이야. 아, 이렇게 따면 되죠? 아, 그렇게 따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따요? 송이째 뽑아야 합니다. 송이채 뽑아요? 그렇습니다. 토경 재배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이렇게 뿌리채 쌈채소를 수확하는데요. 잎을 따로 떼지 않고 통으로 수확한 후 뿌리만 제거해주면 끝! 참 쉽죠? 이번에는 핀셋을 이용해 채소 씨를 심어봅니다. 코팅된 작은 씨앗을 정성스럽게 스펀지 안에 넣어주고 발화실에 놓아주면 끝! 잘 자라라 씨앗들아, 앞들과 뒷동산에. 물고기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것들이 곧 시설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그 배관 설비나 또 온도 관리를 위한 시스템들, 비용적으로는 일반적인 재배보다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쿠아포닉스 농법은 아직 보완해야 할 단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물을 아낄 수 있으며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농법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더 큰 농법이랍니다. 물론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채소를 얻을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짠! 어머, 수진 씨, 쌈 너무 크게 싼 거 아닌가요? 농부님, 제가 쌈을 엄청 두껍게 쌌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쌈 자체가 연해서 금방 씹히고 아삭아삭하네요, 또. 네. 쑥 넘어가요. 또 이 여기서 나오는 쌈은 또 농약 그런 것도 전혀 주질 않고 수경 재배이기 때문에 연하고 아삭거려서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농법의 우수성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보급이 많이 돼서 이 농업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꼭 하고 싶고요.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수익 창출을 통해서 또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신나는 농부는 충북 충주에서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채소를 재배하는 박병수, 송인섭 농부님을 만나봤습니다. 물고기가 키우는 맛있는 쌈채소! 물고기 농부를 아시나요? 물고기 배설물로 식물에 영양분을 주고 식물은 다시 물을 정화시키며 물고기와 식물을 함께 키웁니다.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일손도 더는 아쿠아포닉스 농법. 내일의 농업을 만들어갑니다.